우리는 2018년부터 수신되고 있는 미스테리한 신호의 출처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22분마다 수신되는 이 신호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직 만난 적 없는 다른 문명에서 온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상한 전파 신호는 심각한 임무를 수행하던 과학자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신호는 평범한 학교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한 대학생이 발견한 거예요. 호주 커틴 대학교의 학부생인 타이론 오도어티는 남쪽 하늘에 오래된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깜빡이는 무선 신호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등대의 불빛처럼 2018년부터 지구를 향해 쏘아대는 듯한 전파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타이론은 이 발견에 흥분하여 자신의 스승인 전파 천문학자 나타샤 헐리 워커와 이 사실을 공유했어요. 그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신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파수 데이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나타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8분마다 신호가 반복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짠! 불과 3개월 만에 신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타샤와 그녀의 팀은 포기하지 않고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하늘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번 신호는 5분 동안 계속 깜빡이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2분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신호가 18분 신호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나타샤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이전 라디오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신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35년 동안 지구를 향해 송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988년에 인도와 미국의 망원경이 이를 포착했지만 다른 수많은 데이터에 묻혀버렸죠. 이 미지의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주 탐험가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계산을 해본 결과 우주적 규모에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구에서 1만 5천년 광년거리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워커와 그의 팀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전파 방출 물체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호는 여전히 22분마다 나사의 화면에 나타나며 항상 일치하는 물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실망스러운 메시지로 끝나요. 과학자들은 이를 J18390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호가 외계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쩌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인 세티가 기다리던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 프로젝트는 50년 넘게 지구 밖 생명체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전파, 레이저 펄스 및 기타 신비한 신호를 찾기 위해 하늘을 스캔해요. 어쩌면 외계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아이디어는 흥미롭게 들릴 수 있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심해야 해요. 첫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추측에 불과해요. 또한 더 그럴듯한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펄서 이론입니다. 우주에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큰 거대한 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때때로 이 거대한 별은 초신성이라는 장엄한 사건으로 일생을 마감해요. 이때 별의 핵은 붕괴되어 매우 조밀해집니다. 마치 별의 모든 물질을 작은 공간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이 작고 매우 조밀한 중심부를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이 중성자별 중 일부는 매우 특별해요. 이를 펄서라고 불러요. 우주 등대처럼 에너지로 맥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펄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펄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주에 있는 거대한 자석과도 같아요. 이 때문에 펄서는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또한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빔은 빙글빙글 돌면서 박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감지한 이상한 신호는 펄서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펄서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명을 가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느려져 결국 무선 신호를 멈춥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신비한 신호는 매우 지속적이며 펄서에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펄서가 아닐 수도 있죠.
마그네타 이론도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중성자별의 또 다른 유형이에요. 자기장은 훨씬 더 강하고 맥동주기가 약간 더 긴 펄서의 더 강력한 버전과 같아요. 신호의 강한 지속성은 아마도 이것이 원인일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신호가 마그네타의 진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타는 전파뿐만 아니라 강력한 엑스레이도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수신한 신호는 전파만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펄서도 아니고 마그네타도 아닙니다. 이 신호의 동작은 매우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근원을 암시해요. 우주에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탐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주 물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론은 소위 외소 펄서라고 불리는 거예요. 외소 펄서는 펄서와 비슷하게 빛이 번쩍이며 깜빡이는 별과 같지만 한번 깜빡일 때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백색 외성은 더 작은 별에서 남은 잔해예요. 백색 외성은 자기장이 펄서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깜빡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이 우리 태양 질량만큼 무거워지면 밀도가 매우 높아져 펄서처럼 강한 자기장으로 맥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백색 외성은 펄서처럼 중성자가 아닌 전자로 이루어진 멋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하전된 전자가 자기장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면 100초에서 1000초마다 주기적으로 섬광을 쏘아 올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신호의 주기는 22분, 즉 1320초예요. 일반적인 백색 외성 펄서보다 조금 더 길지만 훨씬 더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이론조차도 아직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에 우리가 아직도 알아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빠른 전파 폭발은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또 다른 신비한 유형의 신호예요. 이는 전파 형태의 빠르고 강렬한 에너지 폭발과 같아요. 매우 강력해서 때로는 은하계 전체보다 더 밝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3일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몇 밀리초 만에 방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폭발은 거대한 주파수로 하늘 전체에서 발생하지만 일부는 더 낮은 주파수에서 감지되기도 해요. 매일 약 10,000개의 무작위 빠른 전파 폭발이 하늘에서 포착됩니다. 그중 일부는 반복되지만 대부분은 한번 발생하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전파는 몇 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며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달에서 받은 휴대폰 신호보다 1000배나 약해요. 그래서 그 밝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빠른 전파 폭발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마그네타, 충돌하는 별, 심지어 병합하는 은하나 백색 외성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폭발은 우주를 통과하면서 성간가스구름과 같은 우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빠른 전파 폭발이 외계 생명체로부터 온 메시지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일 하늘 전체에 수천 개의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폭발의 근원 자체가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우리 은하계 전체보다 더 강력한 장비가 있어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신호가 매혹적이지만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